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김재희 통합과정이라고 합니다. 금일 다루게 될 논문은 Scaling Deep Contrastive Learning Batch Size Under Memory Limited Setup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2021년 ACL 워크숍에 발표된 논문으로 비교적 짧은 논문이고 단순한 방법론이기는 하나 Information Retrieval 등 다양한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하는 도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역전파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등에서 어떻게 그레디언트가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전파, 그리고 DPR에서의 학습 방법, 그 이후에 그레디언트 캐시라고 하는 제한하는 방법론에 대해 이해한 이후 간단한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전파와 DPR에서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체인룰을 이용해서 역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우선 순전파부터 살펴보게 되면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노드가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전 레이어의 출력값, 여기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레이어 혹은 현재 레이어의 입력값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어의 가중치, 그리고 입력값을 연산을 해서 현재 레이어의 출력값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이 재규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레이어가 점차적으로 연산이 수행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이 산출한 마지막 아웃풋은 실제 값과 오차를 계산하는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하여 로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워드 같은 경우, 즉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연산, 그리고 그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모델의 웨이트 업데이트를 위한 과정인데요. 역전파는 사실 복잡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체인룰이라고 하는 편미분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음 레이어에서 계산되어 온 로컬 그레디언트, 우리가 흔히 델타라고 부르는 애와 이전 레이어의 출력의 곱, 행렬곱 등을 이용을 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전파 과정이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이 델타와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즉 현재 레이어의 인풋만을 이용한 행렬 연산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와 백워드가 딥러닝 모델의 그레디언트 계산 방식인데요. 결국에 각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는 이전 레이어의 출력,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서 계산되어서 점차 내려오고 있는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현재 레이어의 웨이트의 그레디언트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레디언트를 산출하기 위한 연산의 필수 요소는 결국에 이전 레이어의 출력값,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의 출력값, 그리고 다음 레이어의 그레디언트,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토치에 있는 오토그레드 혹은 텐서플로우에 있는 비슷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재 트랜스포머 기반의 다양한 논문들은 결국에 트랜스포머 내에 있는 모든 연산이 hun열곱 혹은 덧셈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DNN 모델의 체인룰과 거의 동일한 과정을 온전히 적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 건 그레디언트 연산을 할 때 필요한 게 원래 역전파 할 때 계속해서 계산이 되고 있는 그레디언트 뿐만이 아니라 순전파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값, 액티베이션의 출력값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치기에서 사용을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 역전파를 위해서 모델의 학습 모드일 때는 더 많은 VRAM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VRAM을 차지하는 거의 상당수가 모델의 모든 레이어, 모든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출력 값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VRAM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DP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DPR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학습과 인퍼런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인코더, 쿼리 인코더와 패시지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쿼리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벡터로 인코딩하는 인코더로서 각각의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있을 때 이 인스턴스들을 모두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패세지 인코더 역시 관련 문서를 벡터로 인코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관련 문서라 함은 쿼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의미하게 되고 하나의 쿼리에 하나의 관련 문서가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배치 네거티브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인퍼런스 과정은 학습 과정과 전혀 다른데요. 모든 문서는 이미 인퍼런스 하기 전에 패세지 인코더를 통해서 사전에 벡터로 인코딩되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입력이 되게 되면 쿼리 인코더를 통해서 이 쿼리에 대한 벡터가 산출이 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 이렇게 산출된 쿼리 벡터와 가장 유사한 패세지 벡터를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 탐색 과정은 내적을 유사도점수로 해서 쿼리 인코더를 통과한 쿼리 벡터와 가장 내적 값이 큰 패세지 벡터를 찾는 과정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PR의 학습 과정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R의 학습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이라 함은 각각의 쿼리가 본인의 쿼리랑 정답 패세지라고 매핑이 되어 있는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 간에 가장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답이 아닌 패세지와는 멀어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번 쿼리 같은 경우에는 1번 패세지가 정답과 관련이 있는 패세지가 되고 나머지 2, 3, 4번의 패세지들은 관련이 없는 패세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쿼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은 1번 패세지의 리프레젠테이션과 내적값이 커지도록 그리고 나머지 2, 3, 4번 패세지의 리프레젠테이션과는 내적값이 작아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되고 이 과정은 복잡한 연산이 수행되지는 않고 사실 인포NC라고 하는 컨트레스티브 러닝 분야에서 수학적으로 그리고 모델링적으로 많이 검증이 되어 있는 로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로스 펑션은 사실 소프트맥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로그 소프트맥스에서 이 분자항에 간 경우에는 쿼리 i와 정답인 패세지 i 플러스에 대해서 가깝도록 즉 이 항은 값이 커지도록 그리고 분모에 있는 나머지 패세지에 대해서는 값이 작아지도록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인배치 네거티브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패세지를 바로 랜덤 샘플링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 배치 내에 있는 나와 내 쿼리와 매핑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2, 3, 4번의 패세지 그리고 2번 쿼리 같은 경우에는 1, 3, 4번의 패세지가 네거티브 패세지로 사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랜덤 샘플링으로 일한 랜덤 샘플링된 패세지에 대한 인코딩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연산 효율이 극대화된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DPR의 추론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추론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가 학습과 추론 태스크에서 난이도가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할 때를 보게 되면은 이 쿼리 하나는 배치 사이즈가 4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4개의 패세지 중에서 정답 패세지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태스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추론을 할 때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는 보통 위키피디아를 패세지 샘플 혹은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220만 개 정도의 전체 DB에서 패세지 중 가장 정답 패세지로 여길 수 있는 애를 탐색해야 됩니다. 그럼 학습할 때는 배치 사이즈 중에서 탐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론할 때는 220만 개 중에서 탐색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태스크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방법론들은 결국 이 학습과 추론의 난이도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큰 배치 사이즈가 결국에 이 학습과 추론의 갭을 줄일 수 있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능에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최소 128 그리고 크게는 1K 이상의 배치 사이즈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K 이상의 배치 사이즈를 이용한다는 게 사실은 단일 GPU로는 거의 연산이 불가능하고 매우 많은 GPU 자원이 필요하다. ABEC 등의 VRAM이 매우 큰 GPU라든가 아니면은
GPU 8개 혹은 뭐 64개 등의 클러스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DPR의 기술된 성능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넘버 n이라고 써 있는 게 배치 사이즈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여기 7A라면 배치 사이즈가 8, 31이라면 배치 사이즈가 32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배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학습 스텝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동일의 폭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습 스텝의 수는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점차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큰 배치가 필요할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DPR에 적용을 하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적용을 위한 서브 배치 사이즈를 4,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스텝을 2로 해서 토탈 배치 사이즈를 8로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쿼리랑 패세지를 각각 리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이거에 대한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서브 배치에 대해서 만들게 되고 이걸 가지고 로스를 첫 번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브 배치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수행을 하게 돼서 두 번째 서브 배치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해서 결국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이 두 로스에 대한 합과 비슷한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할 때 보게 되는 샘플의 수는 많아지기는 하지만 결국에 배치 사이즈 8과 동일한 연산이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스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건 토탈 배치 사이즈 8일 때의 연산 과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토탈 배치 사이즈가 8이라면 이 시밀러리티 매트리스가 A by 8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적용을 할 때는 4x4가 두 번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크기, 배치 사이즈 증가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이 DPR 같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에서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으로 온전히 구현을 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게 그레디언트 캐시라고 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트릭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R의 연산 과정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코딩 벡터를 산출하는 과정인데요. 쿼리 그리고 패세지 각각의 텍스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인코더를 통과해서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벡터들을 산출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정이고 이 과정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배치 내의 다른 인스턴스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가 크든 작든 혹은 이번 배치에 있든 다음 배치에 있든 동일한 연산 과정이 수행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로스를 계산하는 요 뒤에 부분인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랑 패세지의 텍스트 혹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이 결국에 동일 배치 내에 있는 다른 인스턴스를 함께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배치 내의 다른 인스턴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게 배치 사이즈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단계를 분리를 한다면 즉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는 단계와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구축 및 로스를 계산하는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라저 배치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그레디언트 캐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캐시의 큰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캐시는 DPR의 연산 과정을 총 3단계로 나누어서 라저 배치를 사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물을 서브 배치를 사용했을 때도 이거 구현을 하게 되는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1부터 살펴보자면 그래플리스 포워드부터 진행이 되고 역전파를 고려하지 않고 각 서브 배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저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스텝 2는 Representation Gradient Computation and Caching 이라고 하여서 인퍼런시 로스를 산출하고 각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역전파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스텝 3는 서브배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으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비슷하게 각 서패치에 해당하는 리프레젠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인코더 모델들의 그레디언트를 산출하는 역전파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즉, 포워딩 과정은 한 번이지만 백워드 과정, 역전파 과정이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토탈 배치가 있을 때 빨간색을 서브 배치 1, 파란색을 서브 배치 2라고 보면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각각의 서브 배치에 대해서 모델이 로스를 각각 계산하고 이 토탈 로스에 대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는 로스 1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 로스 2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이 따로 이루어지지만 개념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 되게 되고요. 그레디언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서브 배치에 대해서 모델이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한 번에 산출한 이후에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이 로스로부터 첫 번째 백프로퍼게이션이 레프레젠테이션 단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 단으로부터 다시 두 번째 백프로퍼게이션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오른쪽 위에 큰 그림으로 제가 지금 수행하게 되는 것을 색깔로 표시를 해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래프리스 보드 단계라고 하여 역전파를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서브 배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전파를 위해서 원래 앞에 제가 백프로퍼게이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역전파를 위해서는 각각의 for, activation의 output, 그리고 배치 놈 등의 다양한 요소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역전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orwarding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이래서 GPU VRAM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단일 처리하거나 분산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는 역전파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본래 단일 GPU에서 연산할 수 없었던 라저 배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든가 혹은 라저 배치를 쪼개서 연산해서 큰 라저 배치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할 수 있고 현재 살펴보게 될 예시들은 모두 토탈 배치가 4일 때 서브 배치 2씩 쪼개서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박스 표시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인 Representation Gradient Computation and Caching 같은 경우에는 산출된 토탈 배치가 있을 텐데 이 토탈 배치들을 이용을 해서 서브 배치 두 개를 컨캣을 하면 토탈 배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저 배치인 토탈 배치로부터 구축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와 동일한 매트릭스가 구축이 될 수 있고 이걸로부터 인프루언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된 로스가 있기 때문에 이 로스로부터 다시 백프로퍼게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고 이 백프로퍼게이션은 리프레젠테이션까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저장해야 되는 정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로부터 로스가 계산이 되는 이 단계만 계산이 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인프루언시 로스에서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개선을 위해서는 뭐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장해야 되는 양의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토탈 배치에 대한 시뮬러리티 연산과 그리고 거기로부터 라저 배치에서 동일한 연산을 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연산이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 스텝 3 서브 배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만 남았습니다. 서브 배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은 각각의 서브 배치가 이렇게 박스 그대로 존재할 텐데 이 서브 배치에 대한 역전파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아웃풋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포워딩을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서브 배치에 대해서 포워딩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수행된 서브 배치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해야 되는 정보량이 라저 배치보다 더 적은 정보만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제한된 학습 환경 내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리프레젠테이션 단부터 각각의 모델 웨이트까지 역전파를 실시할 수 있고
결국에 이렇게 서브 배치 단위로 역전파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이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 자체가 기존의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동일한 과정이 수행이 되게 되고, 역전파의 시작 노드가 원래는 로스였겠지만 이제는 각 서브 배치의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점만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험 파트만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자체가 Representation for NLP라고 하는 워크샵에 제출되었던 논문이어서 실험이 한 가지밖에 없긴 하지만 해당 실험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실험은 탑K 어큐러시 실험인데요. DPR의 본래 성능 및 시나리오별 성능과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DPI라고 써있는 건 DPR 원논문에 써있는 성능이었고요. 시퀀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한된 환경, 해당 논문은 RTX 2080ti 한 대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제한된 환경 하에서 가능한 최대 배치에서의 성능을 리포팅하고 있고, 어큐뮬레이션은 제한된 환경에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DPL과 동일한 배치 사이즈를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 세 번째로 캐시는 그레디언트 캐시를 이용을 해서 DPR과 동일한 배치 사이즈를 구현을 했을 때의 성능, 그리고 배치 사이즈 512는 DPR이 본래 128 배치 사이즈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4배 큰 배치 사이즈를 그레디언트 캐시를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DPR하고 시퀀셜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시퀀셜이 DPR과 동일한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더 낮은 성능, 시퀀셜이 DPR보다 작은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성능을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 에폭을 학습시키긴 했기 때문에 작은 배치가 결국 더 많은 스텝을 의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습 성능이 매우 큰 차이로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동일한 이그젬플당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성능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즉, 배치 사이즈가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도 동일하게 구축이 되어야 성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구나 라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레디언트 캐시를 적용한 것과의 성능 비교를 보자면 그레디언트 캐시를 적용을 할 경우 본래 DPR과 유사한 성능을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높은 이유는 랜덤 시드나 아니면은 토치나 허깅 페이스 사용 버전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은 DPR의 본논문이 V108대라고 하는 매우 큰 학습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논문인 RTX 2080ti 한 대로도 동일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배치 크기를 더 확장할 경우에는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구나라는 점 역시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능 개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스텝의 수가 4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 장표는 트레이닝 스피드와 관련된 정보인데요.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과 그레디언트 캐시의 학습 속도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여기서 X축은 1회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한 이그젬플, 즉 토탈 배치 사이즈를 의미하고, Y축은 1회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브 배치당 2번의 포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전체 토탈 배치 사이즈에 대한 첫 번째 포워딩, 그리고 모델 업데이트를 위한 두 번째 포워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 소모가 필요한데, 그 시간이 20% 정도가 필요했고,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대비 동일 토탈 배치 사이즈에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 시간 소요가 충분히 억셉터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그레디언트 캐시에 대한 소개였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우선 해당 논문에서의 혹은 해당 논문이지 않은 그레디언트 캐시 방법론의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제한된 학습 환경 하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분야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험이지 않을까, 테크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유를 조금 더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배치 네거티브나 인포인시 등을 사용하는 학습 환경이 사실 매우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컨트리뷰션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업티밀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대비 추가되는 학습 시간이 20% 정도로 매우 크지 않고 멀티 GPU를 사용한다든가 스콜 펑션을 이너 프로덕트가 아니라 다른 스콜 펑션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인한 점이 큰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 실험 내역에서 배치 사이즈를 다양하게 한다든가 에폭스를 구분해서 했을 때에 따른 성능 비교가 존재하지 않고 적용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려고 살펴보시면 해당 GitHub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 포맷이 있고 이 클래스 포맷을 사용을 해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함수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범용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다소 코딩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하는 아쉬운 방법입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Papers You Should Read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캐시라고 하는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등 컨트리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분야가 사실 매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약 조건들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캐시라고 하는 방법론이 이 중에 하나인 큰 배치 사이즈를 매우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역전파가 이루어지고 이때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